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부상한 인물과 그리고 나락으로 추락한 인물이 있습니다. 가장 부상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댓글을 써보시죠. 네, 가장 추락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인물과 제가 생각하려고 하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이 사실상 일치할 겁니다. 가장 추락한 인물은 한동훈입니다. 반면에 가장 부상한 인물은 김문수입니다. 지금 김문수에 대해서 말이죠, 언론에 나는 걸 지금 보니까 반짝인 줄 알았더니 우뚝이다, 야, 이렇게 잡았습니다. 탄핵 정국서 지지율이 치솟았다. 반짝인 줄 알았는데 선두권이 장기화되고 있다. 김문수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탄핵 정국에서 말이죠, 지지율이 치솟은 김문수, 벌써 몇 달째 차기 대권주자로 선호도가 1등을 달리고 있다. 상승세 초기에만 해도 일시적인 현상이 그칠 것이다, 반짝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좀처럼 지지율이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자 이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처음부터 김문수를 주목했고, 강신업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김문수야말로 차기 얼마든지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는 역량과 그런 인품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문수가 이렇게 올라간 것이 말이죠, 본인이 대통령 하겠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김문수가 단 한 번이라도 조기 대선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실 말이죠, 조기 대선에 대해서 조기도 없고 굴비도 없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조기 대선을 있을 수 없다는 쪽으로 강력하게 말을 했고,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입장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오세훈이라든지 홍준표라든지 이 나부되고 있는 기회주자들, 이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이죠, 조기 대선은 없다는 확실한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윤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서 한마디라도 더 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윤 대통령의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였던 김문수는 가만히 앉아서도 말이죠, 지지율이 치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김문수에 대해서 잠깐 반짝하는 거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알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의 경쟁력, 김문수가 왜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지지를 받는지를 이제야 사람들이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는 말이죠, 벌써부터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지도자 상으로 씨앗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큰 나무로 성장했을 뿐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일단 김문수에게는 말이죠, 의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서 의리를 빼놓는다면 무엇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김문수에게는 겸손함이 있고, 김문수에게는 인내를 할 줄 아는 마음이 있고, 진짜 국민을 사랑하는 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는 앞으로도 말이죠, 그 대통령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사랑받고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정치 지도자의 대열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어려워지자 바로 조기 대선을 언급하면서 나부됐던 홍준표라든지 오세훈이라든지 지금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세훈이는 명태균에 의해서 날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홍준표 또한 위험합니다. 이준석은 사실 지금도 조기 대선 후보라고 떠들고 있으나 이자도 이제 명태균에 의해서, 결국 김종인에 의해서 날아갈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미 쉴드를 치기 위해서 조기 대선 어쩌고 하면서 지금 자기를 갖다가 대선 후보로 개혁신당에서 만들고, 이거는 전부 다 깜빵 가기 싫은 하나의 쉴드 작전입니다. 자, 그런데 김문수를 보십시오. 자, 김문수가 말이죠, 지금 수개월째, 벌써 이 언론에서도 말이죠, 반짝할 줄 알았더니 수개월째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그것도 2등과 상당한 차이를 두면서, 상당한 차이가 아니라 2배, 3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2등과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김문수가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이제, 그리고 언론인들이 김문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 장관의 지지율이 치솟았던 지난 1월만 하더라도 정치권에서는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결집한 강성 보수층의 여론조사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신드롬이라는 그런 현상이 생겼고, 실제로 지금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김 장관의 이름을 연호하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다. 그런데
김 장관 독주가 멈추지 않고 석 달 가까이 이어지자 정치권도 바라보는 시선이 사뭇 달라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나오면 지금 김 장관이 우세한 여론 지형이 뒤바뀔 것이라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윤 대통령 선거가 나와서 윤 대통령이 부활하면 김문수가 황태자 자리를 확실하게 꿰찰 것이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정말로 민주당에서 겁내는 사람이 김문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은 나오지도 못하겠지만 설사 이재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 김문수를 붙이면 너무나 대비되기 때문에 김문수가 그냥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인생 자체가 달라요. 하나는 인생 자체가 범죄자, 하나는 인생 자체가 그야말로 나라를 위한 애국자, 미술투사 이런 사람이고 모험생. 그리고 한 사람은 말이죠, 풍부한 어떤 그런 경기도지사 2번 했어요. 이재명 1번밖에 안 했습니다. 자, 국회의원 3번 했어요. 이재명 뭐 2번 했다고 하지만 이것도 별거 아니고 뭐 사실 1번이죠. 뭐 이재명 지금 1번 아닙니까 지금. 당대표를 2번 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을 비교할 때 뭐 성남시장을 했다고 하지만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은 그만둔다 하더라도 경력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온 이력을 보면 말이죠, 완전히 비교된단 말이죠. 그래서 김문수는 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말이죠, 한동훈은 완전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끝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지금 동네 축구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조계사에 가서도, 그리고 순부검에 가서도, 경북대에 가서도. 그런데 말이죠, 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한동훈이가 책이 뭐 좀 팔린다, 책을 냈다. 책도 말이죠, 뭐 문재인을 닮은 사람이 먼저다, 그런 책을 냈어요. 아니 국민이 먼저다가 뭡니까? 문재인이 얘기하는 게 사람이 먼저다인데 지금 한동훈의 책 이름이 국민이 먼저다예요. 그럼 결국은 이 한동훈은 이 문재인하고 DNA가 같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책을 처음에 냈는데 그 책이 조금 팔렸어요. 그러더니 지금 100등 뭐 어디서는 80등 완전히 추락했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이죠, 이 한동훈 빠들이 몇 권 사준 거죠. 아니면 사재기 의혹까지 있습니다. 의혹입니다. 그래 처음에만 좀 팔리다가 이것이 계속해서 스테디셀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반짝하고 나서 그냥 툭 주저앉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동훈의 지지율과 똑같아요. 한동훈의 지지율이 지금 푹 주저앉아가지고서 말이죠, 지금 어디에서는 6%, 뭐 5%밖에 안 나와요. 지금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 주자들 중에서도 거의 꼴찌입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지금 얼굴 두껍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당신 좋다, 당신 인생을 위해서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 자유 우파를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지금 이번에 검찰에 불려가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된 명태균의 시다바리, 사실 명태균의 시다바리를 했다라고 지금 드러나고 있는 김종인, 이 김종인 이 정말 이 어이없는 이 양반만 지금 한동훈을 지금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처럼 지가 한번 한동훈을 띄웠는데 한동훈이가 죽었단 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불알을 만지고 있는데, 김종인도 말이죠, 죽은 자식 불알 그만 만지고 떠나 보내세요. 그리고 김종인은 말이죠, 그야말로 패널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멘토도 하지 말고 옆에서 정치권에서 어슬렁거리지 말고 그냥 안방에 가가지고서 편히 쉬세요. 지금 명태균한테 완전히 말이죠, 이게 명태균이하고 김종인의 관계를 보니까 누가 우야 누가 우야. 도대체가 말이죠, 이 김종인이 명태균에게 새벽마다 전화를 걸어서 말이죠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말이 자기가 무슨 뭐 윤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하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심지어 말이죠, 명태균이 그 마누라가 오죽했으면 새벽마다 김종인이가 명태균한테 전화를 걸어왔다고 말합니까? 그래놓고 나서는 거기다 물어가지고서 하나하나 뭐 해놓고 나서는 말이죠, 그 여론조사 한 것도 명태균이 한 것을 갖다 다 받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노인네가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냥 남이 해준 거 가지고서, 그 명태균 따위가 해준 걸 가지고서 말이죠, 그걸 가지고 입을 나발거리는 말이죠, 그런 아나운서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응? 그런 어떤 그냥 입만 나불거리는 말이죠, 그런 역할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대한민국의 정치를 갖다가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정치를 안다고 한동훈이가 어쩌고 떠들어댑니까? 정말 가소로운 일이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김문수는 떴고 한동훈이는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김문수 같은 이유는 뭡니까? 간단합니다. 그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하심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을 섬기는 마음, 자기가 노동부 장관 아닙니까? 그 대통령을 섬겨야죠. 의리가 있고, 그러니까 의리도 있고 섬기는 마음도 있고 하심도 있고 겸손하고 말이죠. 자기가 대통령 한다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조기 대선 하겠다고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뜨는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이는 지가 말이죠, 대통령 부르고 물러나라, 응? 하야해라, 자기가 말이죠,
한덕수하고 같이 공동정권을 운영하겠다. 이 얼마나 시건방진 놈입니까? 그러니까 추락하는 거죠. 자, 탄핵 정부를 거치면서 김문수는 뜨고 이 속도는 더 빨라져 가지고 말이죠. 이 가스도가 붙어 가지고 한동훈은 이제 완전히 소멸할 것이고, 그리고 김문수는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유우파의 중요한 하나의 자산으로서 말이죠. 당대표를 맡든 나중에 국무총리를 맡든, 그리고 나중에 정말 기회가 돼서 대통령이 되든 김문수에게는 앞으로 별이 될 순간이 올 겁니다. 강신업 TV입니다.